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는 최종 면접자가 요청하는 경우 기업이 탈락 사유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계류 중입니다. 최 의원의 채용 절차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불합격을 통보받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그 사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인자는 14일 이내에 불합격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법안 수요는 취업 포털의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인크루트가 조사한 결과 응답자 93%가 탈락사유 고지법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사람인이 조사한 결과에선 응답자의 83.3%가 탈락사유 피드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흔히 그 사회 지도층이라는 분들이 자녀 채용 비리 이런 것들 좀 많이 봐왔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MZ세대들이. 네네. 그래서 과연 이 절차들이 공정했는지, 그리고 공정했다면 어떤 근거로 내가 탈락을 했는지 그 일을 좀 알고 싶은 이유가 크다고 합니다. 최 의원 개정안의 검토 보고서에는 몇 가지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이 형식적인 수준으로 탈락 사유를 알려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다른 하나는 기업이 아예 면접자 수를 줄여버려 취업준비생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취업 전문가들 역시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사기업 채용은 정성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어 기업이 탈락 사유를 설명해내기 힘들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게 나한테 적용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까지 들어가려면 너무나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못해줄 거 다 알고, 채용의 기본은 상대성이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매우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잘함이 다른 사람이 더 잘했으면 얘가 부족한 게 되는 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실제로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부족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제가 좀 인사팀도 많이 연락을 취해서 한번 좀 물어봤어요. 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 네. 근데 좀 인사팀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들 난감해 하더라고요. 왜냐면 가장 우선적으로 불합격 사유를 논리적으로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요즘 구직자 스킬이 굉장히 상향평준화됐잖아요. 네. 개개인을 두고 봤을 때 사실 인사팀이 설정해놓은 구조화된 평가 기준 안에서 탈락할 이유를 찾기가 좀 쉽지 않다 이겁니다. 결국 기업과 취업준비생 간 불신만 형성될 수 있다는 게 몇몇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같은 성향에서도 같은 어필에서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 점을 회사마다 다 다르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드백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A라는 회사는 이 점이 좋다고 그랬는데 왜 B라는 회사는 이 점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느냐.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1분 자기소개가 부족했어요 라고 되게 디테일하게 해줬죠. 면접 안에서 1분 자기소개가 부족했다고. 근데 면접자 입장에서는 나는 너무 잘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야 니네 평가가 이상해 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원자가 다음에 그 부분 알려줬더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공부해서 보완해서 온 거죠. 네. 그럼 그런다고 그 면접에서 또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거는 보장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저번에 이거 부족하다고 해서 했는데 왜 떨어졌냐 그랬을 때 우리 이번에는 뭐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한두 끝도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채용에 관한 질문 정보도 저는 이제 영업 비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다 오픈이 되기 시작하고, 네. 사람들은 그걸 다 준비해서 오기 시작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질문했었을 때 그런 게 다 노출됐었으니까는 대부분이 이제 비슷한 패턴의 좋은 대답만 하니까 네. 그거를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윤 후보가 최종 면접 탈락자에 한해서만 불합격 사유를 고지시키겠다고 절충안을 공약한 건 이 같은 우려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왜냐면 최종 면접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최종 면접에서도 그 1번부터 5번까지의 지원자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은 상대적인 적합자를 뽑는 거잖아요. 저는 그나마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게 이번에 윤석열 후보, 특정 후보를 제가 지지하는 건 아닌데 윤석열 후보가 공인 성적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늘려주는 걸 발의했어요. 그 부분은 상당히 괜찮다고 봐요. 최종 면접이라는 게 사실 임원 면접이잖아요. 네. 임원들의 굉장히 좀 주관적인 판단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이 탈락 사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정량화해서 고지하는 것이 최종 면접이 가장 어려운 전형이라서 많은 공기업들에서는 이제 필기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하거든요. 근데 사기업에서는 아직도 그걸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사실 비용적인 측면이 고려했을 때에도
이게 큰 이슈가 되지 않는 작업이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필기 전형만큼은 확실히 뭐 탈락 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수를 좀 드려야 하지 않나. 제 생각에는 적어도 평가에 대한 방향과 기준만 얘기해줘도 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불필요한 걸 하지 않고 회사가 명확히 이 회사에서 이야기한 요소들을 제시를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딱 준비해오면 되는 거거든요. 법안 수요는 크지만 현실적인 제약 역시 수두룩하다고 평가받는 탈락사유 고지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